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블랙홀을 찾았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이 이름을 떠올립니다. 톤 618, 태양 질량의 약 660억 배, 현재까지 인류가 관측으로 확인한 가장 무거운 블랙홀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는 체급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태양계의 크기라고 말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곳은 카이퍼 벨트입니다. 태양에서 약 50 AU. 교과서와 다큐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태양계의 끝입니다. 그런데 톤 618의 사건의 지평선 지름은 무려 2600 AU. 태양계를 50개나 일렬로 이어 붙여도 이 블랙홀의 입구를 전부 가리지 못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별이 블랙홀을 도는 게 아닙니다. 공간 자체가 블랙홀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쯤에서 결론을 내리고 싶어집니다. 이게 우주의 종착점이라고. 하지만 아직 아닙니다. 이번엔 질량이 아니라 영향력을 보겠습니다. 지구에서 약 57억 광년 떨어진 곳, 피닉스 은하단의 중심에는 피닉스 A스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기괴할 정도로 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포식자가 숨을 고르는 휴식에 가깝습니다. 중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초강력 제트는 주변 가스를 지속적으로 가열하고 그 결과 수천 개의 은하에서 별이 태어날 조건이 차단됩니다. 톤 618이 혼자 거대한 질량을 견디는 존재라면 피닉스 A스타는 주변 환경 전체의 진화를 조용히 조율하는 존재, 은하단의 흐름을 통제하는 중심축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등골이 씻는 사실 하나. 우리가 보고 있는 톤 618의 모습은 104억 년 전, 피닉스 A스타의 모습은 57억 년 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그들이 아직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시절, 어린 시절의 흔적입니다. 블랙홀은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하며 계속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수십억 년이 흐른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어디까지 자라났을까요? 이제 가장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우주 최대 블랙홀은 이미 발견된 걸까요? 이론적으로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1000억 배에서 최대 1조 배까지 가능하다고 계산됩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존재를 물리학자들은 슬랩, 즉 상상을 초월해 거대한 블랙홀로 분류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너무 커진 블랙홀은 더 이상 뚜렷한 경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원반은 흐려지고 빛의 왜곡은 주변 우주와 구분되지 않습니다. 시공간이 너무 완만하게 휘어버린 탓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무언가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우주 최대의 블랙홀이 아직 관측되지 않은 이유는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거대한 나머지 시공간이라는 캔버스 자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블랙홀을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바꿔보면 그 내부에서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쪽은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톤 618과 피닉스 A스타는 최종장이 아닙니다. 단지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먼저 공개된 예고편에 가깝습니다. 진짜 마지막 장은 어딘가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시공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거대한 시면의 한가운데를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블랙홀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언제나 그 주변입니다. 빛이 휘어지는 모습, 별이 사라지는 속도, 가스가 가열되는 흔적, 즉 블랙홀은 항상 간접적으로만 관측됩니다. 그런데 만약 블랙홀의 크기가 은하 단위를 넘어 우주 구조에 가까워진다면 그 주변이라는 개념은 의미를 잃습니다. 어디까지가 주변이고 어디부터가 블랙홀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 관측은 실패가 아니라 정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놓친 게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큰 것을 보는 방법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망원경의 성능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